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0일 금요일 손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관심을 끊어야 하는데 민주당이나 이 정권이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국민의힘에 관심을 끊지 못하는 이 신세도 또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국민의힘 과연 정당으로서의 가치는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대로 흘러가다가는 쫄짝 망가는 건 아닌지 긴급 진단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진단을 안 해주니까 또 본인 스스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뭘 북적북적 하긴 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상대TV가 국민의힘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내년 보궐선거와 후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 상태로 승리가 가능한지 뭐 하여튼 다양한 문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당시에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기로 결정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겠다. 반드시 막아내겠다. 반드시 막아내겠다. 자기 입으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8개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며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임계치를 넘었다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김종인이 문재인 정권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했지만 무엇을 막아냈는지 이게 의문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를 비판하려면 경제 전문가답게 이 정권이 꼼짝 못하는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인데 여전히 답은 없고 이 정권의 정책에 한 짝다리를 살짝 걸치는 폼만 잡고 있습니다.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으면 야당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투쟁을 해서 분노하는 민심을 달래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4일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 이래 말하는데 답은 문재인 정권도 해야지만 제1야당인 우리도 그 질문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리고는 작금의 전국 상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폭정이자 실정이라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현재 문재인 정권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판단했다면 제1야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숨건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 정권의 대한민국 사회주의화와 폭정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권의 대한민국 사회주의화와 폭정 이걸 야당이 못 막는다면 야당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딱히 손꼽잔이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정권의 수많은 실정과 자충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밀어붙여서 끝까지 싸우면 이 정권이 날아갈 수도 있을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과 월성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 조작 사태까지도 야당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민주당이 야당일 때 벌어졌다면 이놈의 정권은 물론이고 대통령도 100번은 탄핵을 당했을 겁니다. 왜 다 같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민주당은 되는데 왜 국민의힘은 안 되는 겁니까? 180명은 되고 103명은 안 된다는 이런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대가리 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103명의 의원들이 공이 손에 피 묻히기를 싫어하고 똥폼 잡고 배치나 지키고 싶은 마음뿐이지 적과 전투를 벌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찬탄파 62직이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에 앞장서서 좌파에게 정권을 빼앗긴 이후 단 한 번이라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을 앞서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더 골 때리는 것은 국민의힘은 몇 차례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뒷발질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무엇보다 좌파들의 프레임을 전혀 읽지 못하고 있고 선제 공격을 해야 할 사안도 방어만 고집하다가 결국 독박을 쓴 채 어물어물 발을 빼는 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민주당이 당헌까지 개정해가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를 내겠다는 것, 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았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두 곳 모두 성추행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은 물러나 수사를 받고 있고 한 사람은 죽음을 선택했는데 왜 이걸 거대한 작품으로 못 만드는 겁니까? 좌파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시키는데 갖다 준 떡도 제대로 못 먹습니까? 난리 법석을 떨어서라도 최소한 이놈의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치명상을 입혀야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성추행 때문에 쫓겨난 자리를 민주당이 또다시 차지하려고 당헌까지 뒤집어 엎어서 국민들을 조롱한다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적어도 국민들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돌려놓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다시 말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창피해서라도 못나서게 판을 깔아였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3얘기지만 이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국민의힘은 절대 당을 못 뒤집습니다. 후보도 못 낼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미떼처럼 나서서 물고 떴고 매일같이 난리 부릇을 치면 국민의힘은 견디다 못해서 결국 두 손을 들어야 할 수밖에 없는 허약한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당헌을 뒤집고 후보 내겠다고 하니 초장에는 반짝했다가 지금 누구 하나 나서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어떻게 제1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전투력 있는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러고도 이 정권의 독재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리 눈을 닫고 봐도 민주당이 야당같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으로 보일 뿐입니다. 선비만 차고 넘치는 당, 책상 앞에서 볼펜만 돌리는 당, 어떻게 야당이 되겠습니까? 그야 말대로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는데 3년 6개월째 그런 면은 요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야당이 대의명분과 원칙에서 여당보다 위에 서서 강력한 투쟁을 보여준다면 수많은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고 그 지지력 때문에 결국 이 정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진리를 진정으로 모르십니까? 솔직히 제가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의힘 데리고 놀기 좋습니다.
프레임 딱 짜서 덫을 딱 놔두면 다 걸립니다.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 정당. 그러니까 좌파들의 꼼수에 매번 당합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왜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만 지적해 드립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김해공항을 내치고 파전 뒤집듯이 가덕도 신공항을 짓겠다고 하고는 빠르게 밀어붙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선거 프레임으로 내놓은 꼼수가 아닙니까? 이건 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도 국민의힘이 흐지부지하니까 가덕도의 신공항 이 사를 내놓고 지금 야권의 PK와 TK 싸움을 붙여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 왜 모르십니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선거용입니다. 선거 끝나면 다시 뒤집든지 세워라 내워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을 알아차렸다면 그게 아니라도 신공항 말이 나오면 PK와 TK가 갈라질 것이라 판단하고 죽기 살기로 가덕도 신공항 자체를 막아서든가 아니면 당내 PK와 TK 분열부터 차단을 했어야죠. 그냥 두니까 지금 TK와 PK 민심이 벌써부터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민주당 측에서 튀어나온 배경 뻔한 거 아닙니까?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승부수가 아니고 뭡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고 안 하고는 나중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서울시장이건 부산시장이건 하나 정도는 이겨야만 후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 바람을 몰고 갈 수 있고 그런 판단이 있었기에 이미 평가가 다 끝난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뒤집어 엎고 있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국민의힘의 대응이 미약하니까 민주당이 보란듯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지도부 보십시오. TK와 PK 민심이라 할 수 있는 영남 민심에 가덕도 신공항이 갈등과 분열을 가져오는 사안이다 보니 당장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서 공개적으로 반대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야당입니까? 이것은요 선거를 따라서 무조건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밀양 신공항과 함께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던 공항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뒤집기를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합작해서 정치 논리로 뒤집어 엎고 있는데도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은 그저 수소방관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수소방관할 일입니까? 적합성과 경제성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가덕도 신공항을 다시 민주당이 들고 나왔는데 추잡스런 당헌 개정에 이어 국민의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엉터리 가덕도 신공항을 가지고 나왔는데 왜 벌떼같이 공격을 못하나 이겁니다. 국민의힘은 진짜 모릅니까? 민주당이 선거용으로 등장시킨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게 동조할 일입니까? 아무리 선거라고 해도 지역 우선이라고 해도 제1야당이라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죠. 부산만 보고 서울과 대선은 망해도 된다는 겁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명색의 제1야당이 여당의 선거용 정책에 은근슬쩍 올라타는 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진짜 야당임을 보여주려면 국민의 눈을 가리고 분열시키고 정책에 황당한 이런 꼬라지들 여기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야당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도 지금 민주당이 엉뚱한 꼼수 정책을 내놓고 국민의 눈을 가리고 TK와 PK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싸움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제1야당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의 기회주의자들이 많아서 그럽니까? 어떻게 된 것이 대의를 쫓지 못하고 소인배 같은 행동들로 지지율만 깎아먹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저런 꼼수를 부리면 국민의힘도 꼼수를 부려서 맞짱을 치든지 아니면 아예 그 꼼수를 때려 부수든지 그래야만 민주당이 겁을 먹든지 아니면 이런 꼬라지를 안 보일 것 아닙니까? 보나마나 민주당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힘에서 뭔가 꼼수가 기어나오면 그 꼼수에 대해서 땡벌처럼 달라붙어서 지고 흔들어 제낄 겁니다. 여당 독주를 보고 독재라고 책상 앞에 앉아서 나발발 불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고집불통 여당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고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안 될 때는 국민의 힘을 얻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싸우지도 못하고 지지하는 투쟁력 높은 국민들은 죄다 극으로 몰아서 좌파들과 똑같은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도대체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명 인사를 불러와서 강연을 듣고 세미나를 열고 머리를 100번 1000번 맞대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지어주면 뭐합니까? 모두가 새가슴이라 싸울 줄 모르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럴 시간에 차라리 103명 어인을 끌고 가서 해병대 훈련소에서 싸우는 기술이라도 배워오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현실적이지 않겠냐고요. 오늘 또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폭주를 보다 못해서 총체적 폭정이니 대여 투쟁을 위한 지혜를 모을 시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오선인 정진석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1야당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존재감이 없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 지경이다. 어이구 참.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면 얼굴을 들지 말든지 우리가 보기에는 빳빳해. 예? 원성을 알고 지금 원성이라는 거요? 정진석 의원은 또 총체적 난국, 총체적 폭정이다. 민주당은 세계 어느 곳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법적인 괴물기구를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인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겠다 한다. 야당의 비토권을 해도 바뀌기도 전에 또 뒤집겠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말로 하는 거 보면 뭔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행동을 안 한다는 거야. 정진석은 이어서 독재의 길로 치닫는 문재인 정부 이를 바라만 보고 있는 무기력한 야당.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 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거 뭐 끝없어. 송장 TV만 보면 다 나와 있는데 뭐 다른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손만 놓고 한탄만 하면 뭐 하겠냐고요. 어? 한교안 대표처럼 나와서 국민의힘 혼자서 대여 투쟁을 하는 게 꼬라지가 되냐고. 좌파들처럼 지자체, 국회, 시민단체 모조리 한 군데 뭉쳐서 밀어붙여도 될까 말까인데 언제 대여 투쟁을 해봤다고. 대여 투쟁을 전면에 하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혼자서 100번 1000번 해보라고. 까딱도 하는지 이놈의 정권이. 투쟁 의지만 세울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우겠다는 투쟁가들을 앞에 세우라고. 안되면 비대위원 싹 내보내고 우리같이 투쟁 잘한 놈 한 10명 뽑아다가 그 앞에 비대위원 세우고 쳐들어가라 말이야. 그게 투쟁이지 뭐요. 시청자 여러분, 이 사람 참 답답한 사람들 아닙니까? 현실은 알면서도 싸울 사람이 없다는 거 한장을 노릇 아닙니까? 진짜 제대로 된 싸움을 하려면 그깟 국회의원 배지 던질 생각부터 하고 심지어는 국회를 버릴 생각으로 달라붙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3명 국회의원 전부 다 사퇴하고 배지 버려버리면 그럼 국회 돌아갑니까? 저거끼리 하겠지. 하라 그래 그러면. 그 배지가 아까웠어. 쳐들어가다가도 후퇴하고. 이 정권과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에 면죄부를 주는 것도 모자라서 부안해동하듯이 그야말로 이중대 역할만 하려면 왜 야당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국회의원이 누가 되고
누가 서울시장이 되고 부산시장이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면 그놈의 배지가 뭐 필요하고 국회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국민의힘 혼자 고고한 척 해봐야 자유민주주의를 부수는 것은 민주당과 좌파들입니다. 투쟁 없는 야당은 진짜 헛수아비보다 못한 삶은 소대가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무사안일, 천하태평, 강건너 불구경, 무투쟁 무정책의 야당은 국민의 짐밖에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